왜 원의 둘레의 길이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냐 이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는 중요한 발상이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래요? 어려워요? 복잡해? 어려워라고 말하면 그거는 수학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질문과 안 좋은 질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야, 너 왜 그런 질문을 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아이들한테 좀 정색할 때가 있긴 해요. 뭐냐면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궁금해할 때 제가 조금 정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정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수학 가르치다가 정색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정색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해가 안 간다고 한 게 뭐였냐면은 왜 원의 둘레의 길이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냐 이거였어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답변은 뭐냐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창준이에요. 제 이름을 창쌤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당신의 이름은 이창준이냐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죠. 물론 왜 이름을 이창준을 짓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건 좋은 질문이고 저랑 친해지려고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이름은 이창준이냐? 이름이 어렵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이름이나 정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뭐니?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수학의 공리라는 게 있어요. 수학자들도 다 모여서 이거는 증명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평행선이 있을 때 평행한 직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요 각과 요 각은 동의각인데 이 각은 서로 같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리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는 중요한 발상이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특히 용어의 정의가 뭐냐면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래요? 어려워요? 복잡해? 어려워라고 말하면 그거는 수학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원주율이 뭐야? 그럼 파이요. 파이가 뭐야? 3.14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파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름분의 원주의 길이라고 나와요.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아이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지름이 2야. 걔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그럼 애들이 대답을 하죠. 2 곱하기 파이요. 그럼 지름이 10이야.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10파이요. 그럼 만약에 지름이 D야. 그럼 뭐야? D 곱하기 파이요.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그럼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니까 2 곱하기 R이 지름이겠네. 그럼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겠네요. 라고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하거나 뭐 우리가 그걸 증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약속한 이 파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게 마치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수학을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아는 게 이 논리를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자주 중요하게 써먹는 그 지식 중에 하나거든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정의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내가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설명이 불친절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마치 데카르트가 정말 깨트릴 수 없는 전제를 찾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라는 답을 찾았던 것처럼 정말 깨트릴 수 없는 근원이 되는 그 지식, 그게 결국은 용어의 정의와 공리인데요. 거기를 생각해본 연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8 나누기 2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2에 얼마를 곱하면 8이 되냐, 2를 몇 번 더하면 8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로그 있잖아요. 로그는 무슨 뜻이죠? 로그 10의 a라는 거는 10을 몇 번 곱하면 a가 되느냐. 그럼 이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안다면 로그 10의 100은 10을 몇 번 곱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막 이해하거나 막 증명하거나 할 필요 없이 10을
두 번 곱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10의 100은 2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애들이 루트를 되게 헷갈려해요. 루트 3 무슨 뜻일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에요. 왜냐면 어떤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3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루트 3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물론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양수를 우리가 루트 3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거는 용어의 정의인 거죠.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암기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다루다 보면 친숙해지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용어의 정의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주로 뭐라고 하냐면 공식 외우지 말고 진짜 고민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진짜 외우지 말아라, 기계적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외워라 라고 했으면 그건 정말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어의 정의, 공리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꼭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파이는 뭐라고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거를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름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이다. 이걸 가지고 파생해 나가면 되는 거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용어의 정의 그리고 공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